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터 유정환입니다. 이제 챕터 2 벡터 애널리시스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1 인트로덕션부터 쭉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단원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기학에서 어떤 퀀티티, 어떤 물리량은 스칼라고, 예를 들어서 찰지, 커런트, 에너지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물리량은 벡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나 매그네틱 필드 인텐서티 같은 게 있죠. E나 H요. 스칼라와 벡터 모두 시간이나 위치의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스칼라의 경우에는 매그니튜드, 크기값만 있으면 스페시파이 됩니다. 크기값만 있으면 특정 지어지고 정확하게 기술이 됩니다. 여기서 이 매그니튜드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단위와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찰지나 커런트가 스칼라 퀀티티, 스칼라 물리량이기 때문에 플러스 5쿨롱, 마이너스 3A 이런 식으로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데 단위를 같이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에, 즉 t는 0초에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전하를 specify, 특정 지으려면은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쿨롱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잘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벡터를 스페시피케이션 하려면, 즉 특정 지어서 정확하게 기술하려면 매그니튜드 뿐만 아니라 디렉션,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벡터의 방향을 어떻게 스페시파이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술할 수 있겠는가. 3차원 공간에서는 숫자 3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는 쿨리네이 시스템, 좌표계를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좌표계는 앞으로 배울 건데 3가지가 있습니다. x, y, g 이렇게 xy 즉값으로 기술하는 카르테시안 쿨리네이츠가 있고, 그 다음에 r, 파이, g 반지름과 각도와 g는 카르테시안 쿨리네이츠에서의 g와 똑같아요. 이렇게 원통 모양, 원기둥 모양으로 기술하는 좌표계도 있고요. 얘를 실린더리칼 쿨리네이츠라고 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앞으로 곧 나오고요.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 반지름과 각도 2개, 얘는 스피리칼 쿨리네이츠인데 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좌표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벡터의 방향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3차원 공간에서는 숫자 3개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숫자는 쿨리네이 시스템을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즉 같은 벡터라고 하더라도 이 쿨리네이 시스템에 따라서 이런 숫자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쿨리네이 시스템에서 다른 쿨리네이 시스템으로 컨버전, 변환을 할 때는 이런 숫자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칼라나 벡터 퀀티티에 연관된 물리 법칙이나 서울음들이 이 좌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must hold irrespective of coordinate system, 따라서 좌표기를 어떤 걸로 잡든지 물리 법칙이나 서울음들은 좌표기 상관없이 일정하게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the general expression of the laws of electromagnetism therefore do not require the specification of a coordinate system. 따라서 전기와 자기에 대한 법칙을 기술할 때, 법칙을 표현할 때 쿨디네이 시스템을 스페시피케이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쿨디네이 시스템이 쓰였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쿨디네이 시스템은 물리 법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서의 지오메트리, 전류 배치나 전기장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그때는 적절한 쿨디네이 시스템이 선택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agnetic field at the center of a current carrying wire loop, 그러니까 와이어 루프, 도선으로 된 이런 루프가 있는데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 루프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일 수도 있지만 네모난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루프라는 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루프이기 때문에 모양은 동그랄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양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네모난 모양일 때는 카르테시안 쿨디네이츠를 쓰는 게 편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루프가 동그라면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쿨디네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2차원 평면에서 전류가 이렇게 동그랗게 흐를 때, 동그란 루프로 흐르면은 그때는 폴라 쿨디네이츠를 쓰는 게 좋다고 되어 있네요. 이 폴라 쿨디네이츠를 3차원으로 확장한 게 이 실린더리칼 쿨디네이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난 모양일 때는 카르테시안 쿨디네이츠 쓰면 편한데, 여기는 루프가 렉탱귤러일 때 렉탱귤러 쿨디네이츠 쓰면 편하다고 되어 있죠. 이 카르테시안 쿨디네이츠 다른 이름이 렉탱귤러 쿨디네이츠예요. 그리고 이런 두 경우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풉니다. 이어서 이번 챕터, 즉 벡터 아날리시스에서는 3가지 메인 토픽을 다룹니다. 벡터 알제브라. 벡터 알제브라는 벡터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겁니다. 보시면 나눗셈이 없죠. 벡터끼리는 나눗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벡터 알제브라는 벡터끼리 더하고 벡터끼리 빼고 벡터끼리 곱하는 거예요. 물론 벡터 스칼라는 더하거나 뺄 수는 없고요. 곱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를 스칼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소고날 콜디네이트 시스템을 다룹니다. 여기서 올소고날은 직교한다는 뜻인데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콜디네이트 시스템은 공간이나 평면상에서 우리가 위치 등을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들 중에서도 올소고날, 즉 직교 좌표계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표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서로 직교하는 좌표계, 직교 좌표계만 다룰 거고 우리가 배울 건 세 가지인데 카르테시안 콜디네이트, 실린더리칼 콜디네이트, 앤 스피리칼 콜디네이트 요거 세 개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벡터 칼큘러스, 한국말로 하면은 벡터 미적분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벡터 미적분학은 뭐냐면은 벡터를 가지고 벡터의 미분과 적분을 다룹니다. 선적분, 면적분, 그 다음에 부피적분 다루고 델 오퍼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오퍼레이션 등을 다룹니다. 이 마지막 세 개는 디퍼런시에이션이고 이렇게 라인, 서피스 앤 볼륨 인테그랄은 인테그레이션, 적분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Throughout the rest of this book, we will decompose, combine, differentiate, integrate, and otherwise manipulate vectors.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벡터를 다루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벡터 분해하거나 합치거나 미분하기도 하고 적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벡터 알지브라와 벡터 칼큘러스를 굉장히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벡터를 다룰 때 3개의 값이 있는데 그 3개의 값 하나하나는 스칼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칼라를 다루는 법을 기본으로 해서 벡터를 다루고요. 그리고 벡터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잘 알아야지 쉽고 멋있게 전자기학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벡터를 잘 다루지 못하면은 전자기학을 잘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단원 끝나자마자 바로 벡터 아날리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장, 자기장, 전하, 전류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3단원부터 나오고요. 그 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챕터 2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역, 위치나 어떤 오브젝트에 주어진 모양 같은 걸 다루는데 이런 모양이나 리전에 따라서 적절한 콜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식들을 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큘러 실린더, 원통이나 원기둥 혹은 구 이런 걸 다루려고 하는데 렉탱귤러 콜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려면은 그러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2에서 세 가지 좌표계 다루는데 그 좌표계가 모두 올소고날 콜디네이트 시스템 혹은 퍼펜디큘러 콜디네이트 시스템에 속하는 거고요. 그런 좌표계 3개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를 가지고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할 건데 벡터는 방향이 있는데 어떻게 미분하고 적분한다는 얘기지? 그런 것도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미분하고 적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 우선은 이 위에 나왔던 이 벡터 알지브라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 벡터 에디션 앤 서브트랙션, 벡터의 덧셈과 뺄셈인 거죠. 자, 앞에서 벡터는 매그니튜드와 디렉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어떤 벡터 A는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벡터 A 할 때 이렇게 글자가 좀 두껍죠? 벡터 A 할 때 이 어는 그냥 얇은 글씨인데 얘는 자세히 보시면 좀 두껍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물리학이나 미적분학에서는 벡터를 이렇게 화살표로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전자기학에서는 벡터를 이렇게 볼드체, 굵은 글씨로 씁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쓸 때는 이렇게 볼드체로 쓰는 게 굉장히 쉽죠? 그냥 뭐 설정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볼드체로 쓰는 게 약간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볼드체로 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FM대로 볼드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볼드체를 표현하는 방법은 A, B, C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 왼쪽 면이라도 한 번 더 씀으로써 이렇게 글씨가 약간 굵어지도록 합니다. 근데 이렇게 2번 그어서 쓰는데 똑같은 곳에 2번 그으면은 별 티가 안 나겠죠. 그래서 약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2번을 써주고 이 간격이 만약에 너무 벌어지면은 글자가 예쁘질 않습니다. 가독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틈이 보일랑 말랑 하는 정도로 쓰는 게 편합니다. A, B, C 여러분은 각자 학교 수업에 맞게 화살표로 쓰시거나 저처럼 볼드체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A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얘는 지금 굵은 글씨예요. 따라서 얘는 벡터를 의미하고 얘는 얇은 글씨죠. 얘는 스칼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벡터가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고 했는데 얘가 바로 크기고 얘가 바로 방향입니다. where A is a magnitude and has a unit and dimension. 따라서 단위와 차원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문자 A 그런데 굵은 글씨로 쓴 이 소문자 A에 이렇게 조그맣게 대문자 A를 밑에 써준 얘는 디멘전은 없고 벡터인데 유닛 벡터다. 여기서 유닛 벡터라는 건 뭐냐면은 크기가 1인 벡터를 의미합니다. 유닛 벡터는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기술할 때
크기와 방향이 필요한데 크기는 이렇게 대문자 A자로 얘로 표현을 하고 방향만 이런 벡터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벡터는 무조건 크기가 1인 벡터를 쓰는 게 편하겠죠. 크기는 전부 다 얘가 담당을 하고 여기 있는 벡터는 방향만 담당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크기가 1인 유닛 벡터, 단위 벡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차원이나 단위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서 단위와 차원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속도 벡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A의 차원은 속도가 되고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터 퍼 세크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이런 것들이 단위고 속도는 디멘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닛 벡터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무슨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저는 십자가 표시인 줄 알았는데 대거 표시라고 하네요. 대거가 뭐냐면은 단검이에요. 단검이 짧은 검인데 이렇게 생겼죠. 이 책에서는 종종 이렇게 대거 표시, 단검 표시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In some books, the unit vector in the direction of A is variously denoted by A hat, UA, or IA. 자, 어떤 벡터 A에 대해서 그 벡터의 방향을 표현할 때 그때 유닛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쓰는데 이 유닛 벡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 벡터 A의 유닛 벡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책마다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벡터 A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딱 씌웁니다. 벡터에서 이렇게 모자 딱 꺽쇠 모자가 영어로 해시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해시라고 말하는데 이 해시 붙어있다는 얘기는 크기가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I, J, K 이런 식으로 기본 단위 벡터를 썼었죠. 그 다음에 유닛 벡터에서 앞글자 U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UA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IA 이렇게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문자 A를 이용해서 씁니다. 이런 단위 벡터들이 벡터 A의 단위 벡터인데 얘네 자체도 벡터죠. 그래서 얘네 자체도 이렇게 굵은 글씨 볼드치로 써놨고 그 다음에 A의 단위 벡터니까 원래 A에 해당하는 이 A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썼는데 근데 이미 여기에서 얘가 벡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벡터의 단위 벡터는 가능해도 어떤 스칼라의 단위 벡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U나 I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A들은 어차피 벡터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문자들을 볼드체로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일반체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책에서는 이런 벡터 A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를 이렇게 소문자 A와 오른쪽 아래에 원래 벡터 A를 일반체로 써줌으로써 나타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따라서 이렇게 쓰겠지만 여러분은 학교에서 쓰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벡터 A의 매그니튜드는 그 벡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기호 같은 바 두 개를 양쪽에 쓰면 되고요. 마치 절대값 A 형태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벡터의 크기 즉 매그니튜드로 나눠주면은 얘는 스칼라죠. 이렇게 스칼라로 나누기 때문에 이 벡터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벡터는 크기가 1이 됩니다. 따라서 A의 단위 벡터, 즉 A의 방향 벡터라고도 하는데 이 A의 방향 벡터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란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려서 표현할 때는 디렉티드 라인, 화살표를 쓰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냥 디렉티드 라인이 아니라 디렉티드 스트레이트 라인 세그먼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 스트레이트 라인인 이유는 벡터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벡터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휘게 그리면 이상하죠. 어떤 벡터의 방향은 딱 하나일 텐데 그 벡터의 방향을 이렇게 고된 화살표로 딱 나타내야지 이렇게 굳이 곡선을 이용해서 나타낼 필요가 없죠. 괜히 헷갈리게. 그 다음에 벡터는 방향뿐만 아니라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큰 벡터일수록 이렇게 화살표 길이를 길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wo vectors are equal if they have the same magnitude and the same direction.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스페시피케이션 딱 정확하게 특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두 벡터가 만약에 크기와 방향이 모두 똑같다면은 그 두 벡터는 서로 같습니다. Even though they may be displaced in space. 두 벡터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그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서로 똑같다면은 그 벡터가 다른 위치에 있어도 같은 벡터입니다. 벡터를 쓸 때 볼드치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나 발을 쓰기도 하고 밑에 쪽에 이렇게 물결 표시, 위글리 라인을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스칼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This distinguishing mark, once chosen, should never be omitted whenever and wherever vectors are written. 그래서 벡터 쓸 때는 이렇게 벡터 표시들이 한번 정해졌으면 빼먹으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시험 문제 채점할 때 원래 벡터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스칼라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감점을 주지 않는 교수님도 계신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볼드체로 쓰시거나 화살표 대신에 이렇게 바 쓰는 학교는 이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쓸 때 이렇게 쓰면은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쓴다고 해도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벡터 표현법을 봤으니까 벡터 에디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 덧셈은 밑에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피규어 2-2 그림 2-2를 보시면은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벡터 에디션을 해가지고 C 벡터를 딱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벡터 AB가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벡터는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평행 이동하시면 됩니다. 평행 이동이니까 뭐 회전이 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벡터의 시작점에 서로 일치하죠. 이때 이 두 벡터에 대해서 각각 평행이 선을 딱 그어주면은, 그러면은 그 평행이 선이 서로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시작점에서 이 교점을 향해서 딱 화살표를 그려주면은 벡터 A와 B의 합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벡터 B의 시작점을 벡터 A의 종점, 벡터 A가 끝나는 점, 딱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마치 여기서 시작해서 A까지 갔다가 다시 B로 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딱 여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시작점과 종점을 딱 이렇게 이어가지고 한 번에 딱 쓰면은 이 패럴로그램 룰, 평행사변형법보다 더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헤드 투 테일 룰, 삼각형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벡터를 더할 때 커뮤터티브 룰과 어소시에이티브 룰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세 개 벡터 더할 때 뒤에 거 먼저 더한 다음에 앞에 거와 나중에 더하거나 앞에 걸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거 더하거나 똑같습니다. 각각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벡터 서브트랙션, 벡터를 뺄 때는, 즉 A에서 B를 뺄 때는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 B는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B는 벡터 A와 같은 크기를 갖는데 근데 디렉션이 반대, 방향이 반대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벡터 A, B가 있는데 A에서 B를 빼준다. 그러면 A에서 마이너스 B를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B면은 이렇게 벡터 B와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은 반대인 벡터죠. 이 벡터를 A에 딱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더해가지고 평행 사변형법을 써도 되고, 이렇게요. 아니면 좀 더 깔끔하게 헤드 투 테일 룰, 그러니까 이 B의 시작점을 A의 종점, A가 끝나는 점으로 딱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시작돼서 중간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여기로 딱 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딱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뺄셈은 이렇게 되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2-3 벡터는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그리고 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덧셈, 뺄셈, 곱셈이 벡터끼리예요. 벡터끼리 더하고 벡터끼리 빼고 벡터끼리 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벡터끼리는 나눗셈은 없습니다. 정의되어 있지가 않아요. 나중에 과학이나 수학이 발전해서 벡터 나눗셈을 적절하게 정의해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면은 뭐 그때는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저희 전자기하학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벡터 나눗셈은 없습니다. 자, 우선은 multiplication of a vector A by a positive scalar k changes the magnitude of A by k times without changing its direction. 자, 지금 상황은 벡터끼리 곱하는 건 아니죠.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하는 상황이죠. 이때는 벡터에다가, 즉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에다가 스칼라만 곱한 거기 때문에 그냥 벡터의 매그니튜드만 k배 증가하고 벡터의 방향은 그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 곱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벡터와 벡터를 곱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벡터는 방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3에다가 남서쪽으로 5를 곱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방식 두 가지가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subsection 2-3.1에 있는 스칼라 프로덕트입니다.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기도 하고 닷 프로덕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명칭은 스칼라 프로덕트입니다. 이름이 스칼라 프로덕트인 이유는 이 두 벡터 A, B를 곱했을 때 그때 그 결과값이 이렇게 스칼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굵은 글씨가 아니죠. 스칼라죠, 스칼라. 그래서 이렇게 두 벡터를 곱했는데 결과가 스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이 벡터끼리 곱할 때 다른 하나가 이제 벡터 프로덕트인데, 감이 오시죠? 2-3.2에서 배우는 벡터 프로덕트는, 즉 얘는 결과값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벡터 프로덕트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스칼라 프로덕트 쓸 때 이렇게 굵은 색깔 점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위나 아래가 아니라 가운데쯤에 위치한 이런 굵은 색깔 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점이 영어로 닷이기 때문에 이거를 닷 프로덕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스칼라 프로덕트 말고 벡터 프로덕트 보시면은, 이 벡터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썼었던 이 곱하기 기호, 이 크로스 기호로 쓰기 때문에 얘는, 이 벡터 프로덕트는 다른 말로 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크로스 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이름 말고도 다른 이름이 있죠. 이걸 외적이라고도 하죠. 외적, 아우터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 스칼라 프로덕트 혹은 닷 프로덕트도 세 번째 이름이 있어요. 이너 프로덕트.
우리는 고등학교 때 내적이라고 배웠었죠. 내적이라고 배우셨을 텐데 전자기하학에서는 보통은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벡터끼리 곱하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각각을 어떻게 약속을 해놨냐면은 각각을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은 이 스칼라 곱의 경우에는 A, B 코사인 세타, 즉 A의 매그니튜드와 B의 매그니튜드와 그 다음에 A, B 둘 사이각의 코사인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A의 크기니까 요 길이고 그 다음 B의 크기니까 요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에다가 요 길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세타 값이 90도보다 크니까 즉 둔각이니까 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A 벡터와 B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스칼라 곱이 음수가 나오겠네요. 이 2-9에서 이렇게 등호 표시 위에 삼각형이 있는 이 심볼은 정의한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으로 정의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둘 사이 사이각이라고 하면은 이런 각도, 그 다음에 반대 각도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스칼라 곱 하면은 이 두 각도 중에서 더 작은 각도, 이 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각도 중에 작은 각도니까 이 세타의 범위는 0도부터 180도, 즉 파이 라디안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세타가 0도부터 180도 사이일 때 0도부터 180도 범위에 있을 때 그때의 코사인 값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전부 다 가질 수 있죠. 애초에 코사인이라는 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죠. 따라서 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의 결과는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최소 마이너스 1부터 최대 1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이런 범위에 있는다 이 스칼라 곱은, 그런 얘기들이 써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벡터를 스칼라 곱하면은 그럼 얘는 A에다가 A 코사인 세타인데 그런데 이 세타 값이 두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즉 크기와 방향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이 세타 값이 0도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0이겠죠. 코사인 0도면은 1입니다. 1. 따라서 이 결과값이 그냥 A 제곱이 됩니다. A 제곱. 그래서 우리가 벡터 A의 매그니튜드를 설명할 때, 즉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써가지고 이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설명할 때 이렇게 루트 A와 A의 내적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쿨디네이 시스템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어려울 때, 어떤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좋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닷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죠. 스칼라 프로덕트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 혹은 닷 프로덕트 혹은 이널 프로덕트, 이 스칼라 곱의 경우에는 커뮤터티브 룰과 디스트리뷰티브 룰이 둘 다 성립을 한다. 그래서 A에다가 B를 스칼라 곱하는 거랑 B에다가 A를 스칼라 곱하는 게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분배 법칙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이게 성립하는지는 사실은 정의 이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커뮤터티브로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일단 A 닷 B면은 얘는 A 매그니튜드에다가 B 매그니튜드 코사인 세타죠. 그리고 이 우변은 B 매그니튜드에 A 매그니튜드 코사인 세타인데 두 숫자 곱할 때 곱셈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 성립을 하죠. 따라서 이것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어서 The associative law does not apply to the dot product since no more than two vectors can be so multiplied and an expression such as A dot B dot C is meaningless. 그러니까 이 결합 법칙이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결합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이란 얘기는 A와 B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한 것과 그 다음에 A에다가 B, C 먼저 한 거,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은 그러면 어소시에이티브 룰이 성립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결과 이렇게 하면은 이 닷 프로덕트, 이 스칼라 곱 자체가 이 결과가 스칼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스칼라와 벡터를 스칼라 곱 할 수가 없잖아요. 스칼라 곱이라는 얘기는 두 벡터끼리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B와 C를 스칼라 곱하면은 결과가 스칼라가 나올 텐데 벡터와 스칼라를 스칼라 곱한다고? 그럼 말이 안 되죠. 스칼라 곱 자체가 이름이 스칼라 곱인 이유가 스칼라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혹은 스칼라와 벡터를 곱하는 게 아니라 두 벡터끼리 곱했을 때 결과가 스칼라가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벡터지만 얘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와 스칼라 사이에 스칼라 곱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려면은 이렇게 스칼라 곱이 아니라 그냥 곱을, 그러니까 스칼라 벡터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 식은 성립을 안 하죠. 왜냐면은 왼쪽의 경우에는 C 벡터의 방향을 가질 테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A 벡터의 방향을 갖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스칼라 곱이고 여기는 그냥 멀티플리케이션, 그냥 곱셈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기호가 서로 다르죠. 연산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형태는 애초에 어소시에이티브 룰도 아닙니다. 따라서 의미가 없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예제 2-1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1 Prove the law of cosines for a triangle. 여기서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증명해라.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이 있으면은 A, C라고 하면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C제곱에 있는 이 C와 마주보는 이 C의 대각인 여기입니다. 이게 세타일 때.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하죠. 만약에 세타가 90도면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이 삼각형의 제2 코사인 법칙을 벡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코사인이 있죠. 코사인 법칙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A, B 코사인 세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적과 똑같으니까, 스칼라 곱과 똑같으니까 뭔가 내적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제곱과 B제곱도 각각 A 벡터와 A 벡터 대적, 그 다음에 B 벡터와 B 벡터 대적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우변은 A-B와 A-B, 즉 자기 자신과의 내적, 스칼라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좌변의 경우에는 C벡터의 내적이 되겠죠. C벡터와 C벡터의 내적. 그러면 우리가 C벡터를 A 빼기 B라고 보면은 이 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C벡터는 오른쪽이나 왼쪽 아래 상관없이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른쪽 위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화살표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도 이렇게 벡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좌변의 C가 우변의 A 빼기 B와 같아지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세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A, B를 설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A 빼기 B를 했을 때, A에서 B를 뺐을 때, 그러면 빼기 B면은 마이너스 B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B로 생각을 하면은 이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면은 A 마이너스 B는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B의 시작점에서 마이너스 B의 종점,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B의 종점이 A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A의 종점까지 연결해주면은 딱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게 되니까 이 C 벡터가 A 빼기 B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역으로 풀어주면은 이렇게 제2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교지 같은 경우에는 ABC 방향을 약간 다르게 놨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아마 이런 ABC 방향을 어떻게 잡더라도 결과적으로 시행착오 끝에 제2 코사인 법칙을 아마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subsection 2-3.2 vector or cross product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vector or cross product면은 제일 많이 불리는 이름은 이렇게 벡터 프로덕트인데, 그런데 이 벡터 프로덕트를 크로스 프로덕트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아우터 프로덕트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끼리 곱하는 건데 그 결과값이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벡터끼리 곱하는데, 이 결과값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 AN이 벡터죠. 이 부분이 스칼라고,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 이름이 벡터 프로덕트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 프로덕트를 나타내는 이 기호가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기호이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적과, 즉 이너 프로덕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우터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벡터 프로덕트라고 부르고 가끔씩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벡터 프로덕트, 벡터 곱, 크로스 프로덕트, 크로스 곱 이런 식으로 부를게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vector or cross product of the two vectors AB denoted by A cross B is a vector perpendicular to the plane containing A and B. Its magnitude is AB sin theta AB, where theta AB is the similar angle between A and B, and its direction follows that of the thumb of the right hand when the fingers rotate from A to B. Draw the angle theta AB, the right hand rule.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벡터 A, B에 대해서 A, B의 크로스 곱 혹은 벡터 곱을 해주면은 그 결과값이 벡터인데, 이 값이 벡터인데, 벡터면은 크기와 방향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AN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AN이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n 벡터의 유닛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n 벡터와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1의 벡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AN 벡터는 이렇게 n 벡터를 n 벡터의 크기 이렇게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방향만 나타내고, 이 부분이 이 벡터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 그 크기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림 2-6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림 2-6 A를 보시면은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죠. 여기서 우선 이렇게 n 벡터를 생각해 보면은 이 n 벡터는 뭐냐면은 A, B 모두에 대해서 노멀, 즉 수직인 벡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n 벡터의 방향은 A에서 B 방향으로, 즉 이렇게 A에서 B 방향으로 the right hand, 오른손을 가지고 A에서 B 방향으로 이 네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그러니까 A에서 B를 향하도록 이렇게 구부렸을 때, 그때 thumb,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방향이 n 벡터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n 벡터의 크기는 어차피 n 벡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n 벡터를 이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an, 유닛 노멀 벡터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n 벡터의 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 an 벡터는 크기가 작은데 여기는 an 벡터는 크기가 큰 거 보니까
아마도 이게 n벡터를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벡터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는 이 n벡터를 이 n벡터 자기 자신을 크기로 나눈 걸 이거를 an이라고 한다. 그래서 an이 크기가 1로 바뀌었으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a 크로스 b의 방향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방향은 해결이 됐고 이 벡터의 크기값은 ab sin 세타 ab입니다. 여기서 a 벡터 b 벡터 있을 때 둘 사이의 사이값, 이런 각도나 혹은 이 반대쪽 각도, 이런 애들이 이제 둘 사이 사이각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더 작은 각도, 즉 이 각도를 세타 ab로 했을 때 그때 ab sin 세타 ab.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크기가 이런 지오메트리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이 a 벡터의 크기니까 여기 있는 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면은 이런 길인데 b sin 세타 ab로 틀 수가 있습니다. b면은 이 b 벡터의 크기죠. 여기다가 sin 세타 ab 딱 해주면은 딱 이런 길이가 되죠.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a와 b 벡터의 크로스 곱은 그 방향은 이렇게 right hand 룰을 이용한 이런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a 벡터와 b 벡터가 만드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using the definition in equation 2-14 and following the right hand rule, we find that b cross a는 minus a cross b, b cross a와 a cross b가 같지 않고 서로 반대 부호를 갖는다. 맞을까요? 일단 크기는 서로 ab sin 세타 ab로 서로 같습니다. 크기는 서로 같은데 이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b 크로스 a면은 b에서 a를 향하도록, 즉 이렇게 b에서 a를 향하도록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런 나머지 네 손가락을 딱 구부려 주면은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지금 이 왼쪽에 a 크로스 b와는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두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아집니다. Hence the cross product is not commutative. 따라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We can see that the cross product obeys the distributive law. 그런데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Can you show this in general without resolving the vectors into rectangular components? rectangular components로 풀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컴포넌트 상관없이 이런 식을 풀 수가 있을까? 저의 경우에는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subsection 2-3.3 product of three vectors 이걸 배우는데 이걸 이용하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도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이어서 The vector product is obviously not associative. That is, associative로 오면은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발리를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서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임의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검증을 해볼게요. 일단 피겨 2-6 A번 그림 보시면은 이미 A 벡터, B 벡터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C 벡터만 임의로 추가를 해가지고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우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변에서 A 크로스 B면은 이미 이 결과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다가 다시 C를 크로스 곱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손 법칙 right hand 룰을 이용하면은 A 크로스 B에다가 다시 크로스 C를 하니까 뭔가 이쪽에서 이렇게 지면으로 나오는 듯한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A 크로스 B에다가 다시 C를 한 거죠. 자, 이번에는 좌변을 해보겠습니다. 좌변은 우선은 B 크로스 C를 먼저 하죠. B 크로스 C 먼저 하면은 뭔가 저희가 있는 방향이긴 하지만 저희 시선에서 살짝 오른쪽 아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완전히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살짝 이런 듯한 방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B 크로스 C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B 크로스 C를 A 크로스 해줍니다. A 크로스.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요걸 딱 해주면은, 그러면은 뭔가 지면으로 나오는 듯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지면으로 들어가는 듯한 방향이 나오겠죠. 따라서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봐도 이 둘이 서로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크로스 곱이기 때문에 둘 다 벡터가 나올 텐데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죠. 따라서 서로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죠. The vector representing the triple product of the left side of expression above is perpendicular to A and lies in the plane formed by P and C, whereas that on the right side is perpendicular to C and lies in the plane formed by A and B. 그러니까 어떤 두 벡터를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즉 벡터 프로덕트 하면은 그 결과는 A와 B 모두의 수직인 이런 방향의 벡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 좌변의 경우에는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하니까 A와 그 다음에 B 크로스 C 이 둘 모두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 나오겠죠. 그런데 B 크로스 C 자체가 이렇게 B 크로스 C가 있으면은 이 B 크로스 C 자체가 이제 이렇게 B와 C 모두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죠. 따라서 여기에 다시 수직이려면은 그 벡터가 B와 C가 만드는 이 평면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벡터는 B와 C가 만드는 이런 평면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수직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A의 방향을
B 크로스 C와 똑같은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은, 즉 이런 그림에서 이런 방향이 B 크로스 C인데, 그런데 A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향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좌변은 0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B 크로스 C와 A가 같은 방향인데, 같은 방향이면은 사인 0도에 의해서 0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변의 경우에는 0이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A 크로스 B를 하면은 이 A 벡터와 B 벡터가 만드는 이런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변도 0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A, 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과 C가 같은 방향이어야죠. 그러니까 B와 C가 서로 수직이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은 우변은 0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B와 C 각도를 그냥 90도가 아닌 각도, 예를 들어 아무렇게나 그냥 30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 식이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The order in which the two vector products are performed is therefore vital, and in no case should the parentheses be omitted. 그래서 이렇게 트리플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이 괄호를 잘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괄호를 생략하지 말아라. 자, 이어서 예제 2-2도 보겠습니다. Example 2-2 The motion over a rigid disk rotating about its axis shown in figure 2-7a. 2-7a면은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디스크가 이런 오메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Can be described by any angular velocity vector omega. The direction of omega is along the axis and follows the right-hand rule. That is, if the fingers of the right hand bend in the direction of rotation, the thumb points to the direction of omega. 그러니까 지금 이 오메가가 이런 축의 방향인데, 그런데 이 오메가가 이 앵귤러 벨로시티, 즉 각속도인데, 이 회전하는 방향이 오른손 법칙을 따릅니다. 즉 이렇게 회전 방향에 대해서 오른손으로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 구부렸을 때,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른손 법칙, 즉 right hand rule을 만족시킨다. 이때 find the vector expression for the linear velocity of a point on the disk which is at a distance d from the axis of rotation. 이때 디스크 위에서 중심축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런 디스크 위의 한 점에서 linear velocity, 속도를 구해봐라. 이때의 속도를 벡터로 표현해라.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아는 지식은 뭐냐면은 linear velocity, 속도죠. 그런데 이 속도의 크기인 스칼라 V가 얘가 D와 오메가 이 둘 다에 비례하죠. 같은 각속도로 돌 때 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일정할 때 각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회전 속도가 빠른 거니까 이 V도 빠르겠죠. 그리고 직접 유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을 때 이런 세타에 대해서 세타에 해당하는 이 호의 길이가 R 세타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세타가 일정한 속도로 증가한다, 즉 dt분의 d 세타가 일정한 상수 오메가다 라고 하면은 이 호의 길이도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때 호의 길이가 증가하는 그 속도가 바로 리니어 벨로시티입니다. 즉 dt분의 r 세타, 이걸 해주면은 얘가 이제 v가 나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반지름이 일정하다면 이 r 값이 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r dt d 세타가 되고, dt d 세타 이게 오메가니까 r 오메가, 따라서 v는 r 오메가,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r 대신에 d가 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v는 오메가 t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벡터 익스프레션 for the linear velocity, 이 리니어 벨로시티의 벡터 익스프레션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v에 대한 벡터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v 이외에도 이런 관련된 이런 애들도 일단은 벡터로 표현해 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미 오메가는 이미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d도 벡터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침 이 원판의 축과 원판이 만나는 이런 위치를 만약에 이렇게 원점이라고 두면은 원점에서 P를 향해서 화살표를 그렸을 때 이게 D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V벡터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V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오메가와 D벡터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곱할 때 스칼라 곱을 하면은 이 결과가 스칼라가 나오니까 벡터 프로덕트, 즉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크로스 D를 해주면은 그런 방향이 이런 방향에서 이런 방향으로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은, 그러면 오른손이 이렇게 딱 돌아가니까 그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 속도 벡터는 P에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벡터를 이렇게 P에다 딱 그려보면은 이 P에서의 회전 방향, 즉 리니어 벨로시티와 같은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D와 오메가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렇게 AM 방향의 크기는 오메가 D, 따라서 방향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속도 벡터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점은 이렇게 원점을 이렇게 디스크 위에 두지 않고도
비슷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점의 위치를 이렇게 밑으로 옮겨 볼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D 벡터는 여전히 이런 벡터죠. D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D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P점의 위치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P점의 위치는 D 벡터가 아니죠. 이렇게 P점의 위치는 원점에서 P로 딱 그은 선, 즉 이런 화살표가 만드는 이런 벡터가 바로 우리가 궁금한 P점의 위치 벡터입니다. 이런 벡터를 이렇게 R 벡터라고 할게요. 위치 벡터는 보통 대문자 R이나 소문자 R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메가 크로스 D 대신에 오메가 크로스 R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오메가 크로스 R 이걸 해보면은 방향은 마찬가지로 오메가에다가 크로스 R을 하면은 그러면 이런 방향이니까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지면으로 들어간 듯한 방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멀어지는 방향, 즉 이 회전 방향, 즉 P점에서의 속도 벡터와 같은 방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크기의 경우에도 오메가 크로스 R을 하면은 그러면 이 둘 사이 사이각이 이렇게 이런 각도가 세타죠. 따라서 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방향이 AM 벡터 방향에다가 오메가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R 사인 세타가 이 R 사인 세타가 바로 D가 되죠. 따라서 AN 오메가 D, 그러니까 크기도 속도 벡터의 크기와 같고, 그리고 방향도 이 속도 벡터의 방향과 같으니까 이 결과가 속도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V는 오메가 크로스 R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일반적인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풀 수 있냐 이거를 묻는다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섭섹션 2-3.2까지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섭섹션 2-3.3 프로덕트 오브 3 벡터스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